문재인 정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문재인 정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경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잘 못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 같은 거를. 다른 것들이 기대하고 아마 지지를 했겠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그들이 민주화 세력, 또 인권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쨌든 인정을 받아왔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군사 정권 이래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죠. 상권 분립도 그렇고 또 사법부나 검찰의 독립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들이 그동안 한국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갖고 있었던 정통성,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정통성을 이번에 상실한 일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 보수 세력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나서 정말 형편없는 경제 운영을 하면서 마이너스 경제를 계속한다면 과거의 어떤 보수는 경제 성장은 그래도 좀 한다. 산업화의 후신이다.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환상이 이제 거의 다 깨져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진중권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에 주장했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쩌면 진정성이 없는 거였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최초의 자신들의 어떤 업적까지도 굉장히 지금 퇴색시키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죠. 예,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보면 뭐 물론 이제 뭐 또 외교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나 이제 그건 사실 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권이 많고 또 주사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한미 관계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하지만 예상한 거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 파괴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예. 그건 아마 자기 진영 속에서도 거의 아마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진중권 씨나 여러 사람들의 이제 충격적인 그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양심적 민주화 세력들이 과거에 YSDJ 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원로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최근에 뭐 김현철 씨 같은 경우도 비판을 날카롭게 하셨던데 많은 원로들 그때 양심적 민주화 세력들이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우는 분도 뵀어요. 그래서 자기가 민주화 이 투쟁을 그 어떤 인생의 그 자랑거리로 자부심으로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자신들이 나서서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촐로들이 막 우는 것도 저는 우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이제 정치 입문한 건 사실 그쵸? 그쪽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더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네, 저는 제가 나올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해요. 네. 근데 저는 내부에서 미선적인 면모를 많이 봤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이상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철학 이런 거에 기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한마디로 권력에 대한 집착과 권력을 상실했을 때의 어떤 한과 복수심이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MB 정권 때 이제 권력을 빼앗기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게 MB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한 같은 거. 그래서 저는 복수심과 한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이유로 정권을 잡는다면 그 국민들이 매우 불행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사적인 자리에서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위선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소위 강남 좌파 또는 뭐 캐비어 좌파라고 불리우는 그 조국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행태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극히 이제 천민 자본주의적인 생활을 막 하면서 그리고 그런 거를 막 추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좌파적인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위선적인 부분들도 많이 봤고 인권을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을 막 무시하고 이런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좀 잘 따지고 질문을 많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의문들 그런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집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을.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서 정권 잡고 나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아마 아무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막 지지율이 70% 80% 될 때도 저는 비판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생각보다 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님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 대표의 등장으로 인한 이 보수 통합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인가? 안철수 뭐라고 해야 되죠? 전 대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통합의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통합을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순 효과가 더 클 거냐, 역 효과가 더 클 거냐. 그러니까 역 효과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통합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냐,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냐. 큰 판을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분이 이번에 이제 광주에 가셨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아마 호남 민심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요. 과거의 국민의당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호남의 어떤 민주당 지지를 잠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밖에서 별도로 활동을 하시는 게 반문재인 전선에서 우리가 그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보수 통합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이제 반문재인에서는 아마 호남 민심은 우리 통합하는데 참여하시는 것보다 따로 하시는 게 호남 민심을 잠식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네. 크게 이제 보수 통합에서는 이렇게 뭐 큰 뭐 이렇게 변수로는 아니겠네요. 네, 그리고 본인도 안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크게 거기에 온다고 그러면 환영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도 안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합류하지 않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에 합류하실 분들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쪽으로 결합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있죠. 네. 이제 안 전 대표님은 통합
이렇게 관심 없다 이랬는데 여전히 이제 뭐 황교안 대표님이나 뭐 유승민 대표님이나 그쪽으로 계속 이제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뭐 사실은 뭐 들어오셔서 우리와 경쟁하는 게 나쁠 건 없죠. 다 들어와서 경쟁하자. 응? 그래서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도 그렇지만 유승민 개혁 보수 누가 더 개혁 보수인지 경쟁해 보자. 응? 안철수 누가 더 제대로 된 어떤 미래 세력인지 경쟁해 보자. 저희 전진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경쟁해 보자. 우리는 자유시장 경쟁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선호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럼 이제 그런 경쟁을 했었을 때 이제 이길 자신이 있으신 네. 건가요? 네. 예. 오히려 큰 판에서 경쟁을 같이 하는 게 좋죠. 오히려 경쟁을 하면서 더 이제 세력도 커지고 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들어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밖에 있을 때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연합이나 통합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할 때 꼭 어떤 그 통 안에 다 들어와야만 우리가 가장 최고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어떤 세력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데 최후의 어떤 최종적인 모양새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데 가장 최적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벌어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표가 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그걸 잠식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쪽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총선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 출마하실 생각인지 혹시 아니면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두시는지 아니면 또 비례를 생각하고 저는 계시는지. 광명은 제가 탈당할 때 다시 출마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이제 제가 탈당을 하면서 그러면 그 조직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저하고 정치 철학이 꼭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들이 꼭 예를 들어서 제가 허허벌판에 모험을 하는데 저를 따라서 계속 가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각자 판단을 하라고 하고 나는 앞으로 책임지기 어렵다 당신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지도자였는데 그 지역에서 그걸 다 내려놓은 거죠. 예. 그 지역의 기득권을 다 내려놨죠. 대신에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일만 수행을 하고 전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광명 문제는 뭐 그 정도면 답이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당 대표가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그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부터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출마하고 싶은 데가 있고, 뭐 당연히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 또 관심도 있고. 또 뭐 부산이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씩 생각을 하죠. 뭐 또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냥 비례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내 걸 먼저 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한 다음에 제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책임져야 되니까. 당에 합류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뭐 어느 지역을 갈지 아니면 누구를 비례를 줄지 그거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이 앞으로도 그렇죠. 네. 상의도 해야 되고. 네. 통합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다른 당하고의 겹치는 부분들을 또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좋은 후보들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는 논의하겠죠. 부산이면은 이제
그 영도 이쪽 학교도 나오시고. 네, 제가 초중고 다 거기서 나왔죠. 네. 좀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안 그래도 PK 쪽에서도 막 한국당은 불출마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뭐 저는 연고는 주로 거기에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 분들이 기대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전체 판에서 지금 전체 이 우리 세력들이 뭐 한국당 다 포함해서 전진당 다 뭐 새로운 보수당 우리 세력들이 최대한의 의석을 내는데 기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예. 네, 빨리 하여튼 결정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원을 제가 해보니까 가장 꼴불견이 어쨌든 자기 배지 때문에 큰 그 이익이나 이런 거를 도외시하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아까 얌체 얘기했잖아요. 그 보수가 그래서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자기 지역구 예산 때문에 막 그 큰 국가적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구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표 때문에, 자기들 의석 때문에 4+1 같은 거 하면서 그 공수처 같은 거 막 통과시키잖아요. 그게 결코 검찰 개혁이 아닌데도.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사익과 공익이 부딪히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개인 자기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이익이나 그런 걸 생각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공익이나 국가적 이익이 있을 때는, 그다음 어떤 당의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자기 것도. 근데 이제 두 번째 다 이런 거죠. 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네. 그러면 보수의 큰 대의를 위해서 약간 이제 좀 뭐 수도권 이런 험지 이런 데도 좀 가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저는 뭐 그냥 입당해서 내가 혼자 입당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당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자서 그냥 완전히 뭐 공천은 문제가 없었을 테니까 분위기로는. 그래서 오라는 얘기도 많이, 영입 제한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전진당을 창당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창당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창당이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고 엉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창당을 하겠다고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이 저는 승패를 가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많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거기 찜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최대한 당선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파이를 키우는 게. 그럼 파이를 키워서 당선이 잘 되는 상황으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선거가 막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그러면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험지가 없어지죠.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죠. 그 제가 구글 트렌드에 이렇게 이연주 이렇게 검색어를 넣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같이 이렇게 검색을 하나 했는데 뭐 삭발, 뭐 탈당, 재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 재산도 고마워. 이연주 TV, 네. 아직도 박영선 있고 신의 한수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네.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소감? 네. 뭐 아무래도 어떤 제가 이제 저의 정치 행보 속에서 큰 어떤 변곡점이 됐던 사건들을 가지고 주로 사람들이 그때 막 집중적으로 검색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제 인생에서 민주당 탈당은 사실은 엄청난 결단이었고 거의 뭐 큰 모험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의 평소의 어떤 소신이나 이 관점으로 입장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때 나와 같이 탈당을 하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우리가 항상 제가 개인의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의사를 전 집단주의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속에서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또 소신하고 맞지도 않는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해가면서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 그렇게 정치할 필요 있냐. 우리가 이제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언젠가는 그렇게 각 곳에서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언젠가는 이 당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정치를 바꾸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한 번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저는 갖고 있고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그 꿈을 실현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삭발 그때 그것도 정말 큰 어떤 결단이었는데 많이들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조국 사태 때 그냥 묻혀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을 크게 촉발시키면서 기성 정치권과 그 다음에 많은 기성 세대들을 울리고 제가 또 좀 젊으니까 40대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특히 기성세대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책임감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문자도 많이 받았는데 저보다 다선이거나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이 부끄럽다고 하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깨우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중도 성향의 국민들한테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관심 갖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결집을 하면서 광화문에 모이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불씨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단이 굉장히 필요했다. 그리고 굉장히 어쨌든 머리는 좀 불편하지만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딱 필요할 때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현주 TV도 굉장히 많이 보는 네네네네. 네. 네. 요즘에 창당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많이 못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많이 그거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또 자주 올려야 되더라고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보시죠.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언론에는 짧게밖에 알려질 수가 없는데 굉장히 속 깊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진정성을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TV 많이 봐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그럼 신앙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저희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표방은 하지만 개인의 존재,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거든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 그래서 국가보다 개인이 중요하고 민간이 집단보다 중요하고 아니 민간이 국가보다 중요하고 개인이 집단보다 중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의 자아가 굉장히 중시되는 국가인데 아마 그런 거는 해외 여행 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배낭여행 다녀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잘 안 하죠. 그리고 집단의 논리로 개인이 희생되고 그런 게 별로 없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마땅한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집단주의와 국가주의 젖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정서를 많이 대변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걸 구현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은 막 스마트 시대인데 결국에는 전 세계가 각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선도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30대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그 30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많이 보더라도 40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전면에 나서서 어떤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많은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뭐냐면 노년층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년층의 표를 위해서 젊은이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마구 자행하고 있다. 이게 딱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들면서 이러한 짐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중단하도록 저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실체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도 자신들이 한 50대, 60대들이 계속 정년을 연장하자. 기득권 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정년을 연장하자. 그 다음에 또 정규직화해서 우리는 절대 잘리지 않겠다.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 뽑지 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산업이 막 이렇게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젊은 층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언뜻 보면 무슨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현실이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1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많고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의 지금 50대, 6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절대로 자신들이 비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네는 불쌍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그 우리가 불쌍하게 배려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배려해줄게. 불쌍하니까. 그래서 위로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위로 같은 거 필요 없고 배려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할 테니까 기회를 내놓고 니네가 내려놔라. 기득권을 내려놔라.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젊은 층들이 맺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